국내 최대 규모의 전파 시험장이 충북대 오창 캠퍼스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 드론 산업 등 미래 전파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채용 박람회가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충청북도는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정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양군 보건의료원이 다음 달 공식 개원을 앞두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응급진료도 8년여 만에 재개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버려진 담배꽁초는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하수도 역류와 화재 위험까지 있습니다. 청주시가 고육책으로 복명동에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는 18일 의료계가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 불모지인 단양의 보건의료원이 문을 엽니다. 다음 달 공식 개원을 앞두고 총파업 대신 정식 운영에 들어간 건데요. 제대로 된 응급실 하나 없어 타지로 헤매야 했던 서름도 의료진 파업으로 인한 걱정도 덜게 됐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양군 보건의료원 응급실 시범 운영 개시 전날인 지난달 22일, 70대 어르신이 내과 진료 대기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약물성 쇼크로 추정되는 긴박한 상황, 곧바로 응급의학과로 옮겨져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타 지역으로 1시간 이상 가야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일단은 제가 환자를 외래에서 확인하고 응급실로 이송한 다음에 바로 처치가 이루어졌으니까 한 5분 정도 걸렸었던 것 같고요. 단양군에서 응급진료가 8년여 만에 재개된 가운데 단양군 보건의료원이 이달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내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확보하고 총 10개 진료 과목을 갖춘 겁니다. 어지간하면 제천으로 가야 되고 그러고 했는데 이게 의료원에 들어서고 나니까 그 지역에서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오는 18일 전국적인 의료계 총파업 움직임 속에 마취통증의학과를 제외한 9개 진료 과목 30여 명의 의료진은 정상 진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의료 대란으로 환자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응급실 하나 없었던 단양에 구세주가 나타난 셈입니다. 외래 과목들, 미충족 과목들을 다 이렇게 충족시켜주고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큰 무리 없이 의료 파업이 있지만 거기에 흔들림 없이 저희들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주한 단양군 보건의료원은 다음 달 1일 공식 개원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전파 시험장인 전파 플레이그라운드 충북이 충북대 오창 캠퍼스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전파 플레이그라운드, 쉽게 말해 전파를 가지고 노는 운동장인데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 드론 산업 등의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다양한 각도와 거리에서 전파 성능을 측정하는 차량 무선 성능 시험입니다. 극한의 차단과 폐쇄 조건에서 GNSS, 즉 위성 항법 시스템 수신 환경을 테스트합니다. 자율주행 시 차량 간 거리 측정 센서의 성능은 레이더 타깃 시뮬레이터로 검증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들어선 전파 플레이그라운드 충북의 성능 시험 현장입니다. 전파를 가지고 노는 운동장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전파가 사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기기들을 테스트하고 또 우리가 인증하고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실험 장치가 되겠습니다. 지난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 127억 원을 투입해 만든 전파 플레이그라운드 충북이 문을 열었습니다. 2,000제곱미터 규모로 레이더 타깃 시뮬레이터와 신호 발생기, 스펙트럼 분석기 등 다양한 차폐 환경에서 전파 성능을 측정하는 최첨단 장비를 갖췄습니다. 자율주행 등을 역점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북의 미래 전파 기술 발전의 토대가 마련된 겁니다. 공모 사업에 참여한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북대, 충북TP 등은 사물 인터넷과 5G 등 지역 내 중소 전파 관련 기업에 우수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도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그리고 충주 수송
기계 부품, 그 전자파 센터와 연계해서 전파 산업 생태계 그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레이그라운드 충북 측은 전파 산업 육성을 위해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이용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최소 5일간 실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청북도는 청주시 오송읍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오송 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내 토지 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오송읍 서평리와 동평리, 오송리 등 3개리 2.68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오송 3산단 내 토지 허가구역은 6.93제곱킬로미터에서 4.25제곱킬로미터로 줄었습니다. 청주시가 대농 3지구에 남아있는 시유지 17,000제곱미터에 대한 복합개발 사업을 위해 민간 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농지구 시유지는 인근에 서청주 나들목이 있는 등 입지의 우수성에도 대규모 예산 투입이 어려워 민관 공동개발을 통한 공공시설과 수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해당 시유지는 초등학교 신설과 문화공연장 건립 등이 무산된 이후 동호인 야구장을 거쳐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채용 박람회가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외국인 채용에 관심을 나타냈는데요. 충청북도는 특히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정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청주체육관에 마련된 취업 상담 부스마다 외국인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수도권이나 부산 등에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채용 박람회가 열린 적은 있지만 외국인 전체에게 구직 기회가 주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학업을 마치고 한국 생활을 더 이어가길 원하는 유학생 등 300여 명의 외국인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모였습니다. 대학교에서 행정학과로서 그 지자체에 관한 많이 공부하고 있고 지방자치나 복지정책 그런 거 많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왔습니다. 외국인들의 경우 그동안 주로 제조업에 한해 취업 문이 열려 있었지만 이제는 맥도날드와 같은 대규모 프랜차이즈나 병원 등 외국인 손님을 응대하거나 마케팅을 위해 외국인을 찾는 업종들도 적지 않습니다. 통역이나 마케팅 쪽에 관심이 있어요. 마케팅이나 통역사 필요하시면 제가 제조하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들에게도 이번 박람회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충북 지역 34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 중에는 3,5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제시한 업체도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3D 업종이나 군단위 인구 소멸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우 20, 30대 청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이들은 적합한 인력을 찾기 위해 외국인 채용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좀 잘 맞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이 또 돈을 벌려고 사실은 오지 않습니까? 저희 중소기업들은 사실 또 일은 많은데 일할 사람은 없고 저희는 외국인들에 대한 소중함을 되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기업 인력난 해소와 함께 외국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유학생 유치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우수 인재가 지역에 정착함으로써 우리 도내 인구 감소 지역에 특별히 이제 그런 감소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6만 7천여 명. 지난해 구성된 외국인 전담팀에 이어 다음 달 외국인 정책 추진단까지 구성하는 충청북도는 이번과 같은 외국인 채용 기회를 더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 생각만 해도 미간이 찌푸려지는데요. 함부로 버린 담배꽁초는 미관뿐 아니라 하수도 역류와 화재 위험 같은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구육책으로 청주시가 복명동에 처음으로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쉽게 말해 잿더리를 다시 설치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음식점과 술집들이 밀집한 복명동의 먹자골목. 거리 곳곳마다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습니다. 쓰레기통이 있는데도 불과 몇 걸음만 가면 꽁초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담배꽁초는 장마철 빗물바지를 막아 도로로 하수가 역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상인들은 아침마다 거리 청소를 하고 있지만 그때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말 지나고 나면 막 거리가 진짜 담배꽁초로 난리가 났었어요. 이쪽에 좀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옛날처럼 휴지통을 거리 곳곳에 두고 싶어도 투기 우려가 있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때 문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게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입니다.
입구가 좁아 담배꽁초가 아닌 다른 쓰레기는 버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주시가 KTNG의 지원을 받아 우선 복명동 일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전용 수거함 70여 개를 설치했습니다. 치우는 상인들이 있고 치우지 않는 상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싸움도 많이 일어났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배꽁초 수거함을 생각해냈고 상인들이 신청을 해서 총 68개를 배부하게 됐습니다. 청주시가 담배꽁초가 쌓인 빗물바지 청소에 쓰는 돈만 한 해 37억 원. 이미 서울시 등이 금연구역 설정과 더불어 유흥가나 번화가에 담배 전용 수거함을 설치한 가운데 청주시도 현실적 고육책으로 이를 추가 도입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청주시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 주변 교육 환경 보호가 필요하다며 관할 청주교육지원청은 해당 지역 인근 7개 학교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3차례에 걸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시도교육청 차원의 공동 대응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안건으로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물과 빛을 스스로 관리하고 수확된 농산물을 감지해 자동으로 운반하는 등 한국형 스마트 농업 기술이 혁신의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K스마트 농업의 눈부신 발전을 확인할 수 있는 박람회가 창원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KNN 김동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수경 재배용 화분, 팔레트를 생산하는 전문 업체의 제품입니다. 반사가 잘 되는 소재를 사용해 식물 성장을 촉진하거나 뿌리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 등 다양합니다.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 40여 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저희 새로운 제품 개발한 거에 대한 고객에 대한 홍보하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오는 고객분들한테 저희 제품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물과 빛을 스스로 관리하는 스마트 식물 재배기와 수확된 농산물을 자동으로 운반하는 시스템 등 업그레이드된 스마트 농업 기술들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올해 스마트팜 코리아에는 국내외 100여 개 업체가 250여 개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만 찾아보는 거랑 실제로 박람회에 와서 보는 거는 확실히 좀 다른 것 같고 첨단 기술이 제가 찾아봤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해외 바이어 참가율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었고 동남아권과 교류를 늘리며 행사의 전문성이 높아졌습니다. K스마트 농업의 현재와 미래, 세계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세미나도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대부분 이러한 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잘 가공해서 농업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서비스 모델을 제공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올해 4회를 맞는 스마트팜 코리아는 14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이어집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북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의료계의 집단 휴진 계획에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민관정위원회는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에 이어 충북대병원도 의사협회가 예고한 집단 휴진 동참을 결정했다며 의사들은 시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한 이기적인 행태를 즉각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의 여파로 충북 지역 자영업자들의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수령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충북 지역 본부에 따르면 올 1분기 폐업 공제금 수령액은 1,002건에 134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3,584건에 4억 409억 원의 폐업 공제금이 지급돼 2022년 2,845건에 299억 원보다 37% 늘었습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한계 상황에 몰리는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법무부복지공단 충북지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식을 지원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100년 가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가약식은 박영빈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도와 더빈 컨벤션 웨딩홀 등의 후원으로 5쌍의 부부가 혼례를 올렸습니다. 지난 1988년부터 지금까지 36번의 결혼식 주선을 통해 모두 141쌍이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CJB가 충북 비즈니스 고등학교와 방송 미디어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증평에 있는 충북 비즈니스고는 내년도에 미디어 콘텐츠과 신설을 준비 중으로 CJB는 앞으로 6개월간 교사를 파견받아 연수를 진행하고 뉴스와 방송 관련 콘텐츠 제작 등의 노하우를 제공하게 됩니다. 윤승자 충북 비즈니스고 교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신설학과의 교육 과정이 보다 충실해질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신규식 CJB 대표는 교사 연수를 통해 지역사회에 구원할 수 있게 돼 자긍을 느낀다고 화답했습니다. 도내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가 발생 한 달 만에 50곳을 넘어섰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충주시 동량면의 한 과수원에서 첫 발생한 과수화상병이 제천과 단양, 음성, 괴산 등 5개 시군 55개 농가 25헥타르로 확산됐습니다. 과수별로는 사과농장 52곳과 배농장 3곳으로 과일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에게 재력가 행사를 하며 환심을 산 뒤 3억 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범행을 공모한 21살 B씨 등 3명에게는 각 징역 10개월부터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SNS를 통해 여성들을 물색한 뒤 고가의 외제차를 몰고 나타나 재력을 과시하며 교제하자고 제안했고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진천군 덕산읍에서 음주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 20대 여성 B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과 범인 도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B씨에게는 음주운전과 범인 도피 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6%, B씨는 0.121%로 나타났으며 파손된 상가 2곳의 수리비는 1억 8천여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쯤 괴산군 간물면의 한 밭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2대와 인력 4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3시 55분쯤엔 진천군 이월면의 한 주택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창고 내부에 있는 집기류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의 지역화폐 모아 판매량이 전년 대비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 5월 말까지 모아 판매액은 53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8억 원보다 48%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할인율 10%를 적용하면서 매달 100억 원 이상 판매돼 지역 영세 상인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 나라의 외국인 비중이 인구의 5%를 넘으면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충청북도도 외국인 대상 채용 박람회를 여는 등 외국인 정책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고용 확대에만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정착, 그리고 나아가 지역사회와의 융화까지 고려한 다각적인 고민이 지속적으로 있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